인생의 비극은 소심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찰리 먼거. 세상은 당신이 태어날 때 생기고 죽을 때 사라진다. 때문에 당신의 삶은 자유롭다. 어떤 것이든 세상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사소하므로, 그러니 당신의 삶을 마음껏 즐겨라. 나발 라비칸트.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남이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시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 삶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며 당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 2025년 올 한 해 잘들 보내셨나요? 어떤 한 해들을 보내셨나요?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밤을 잊은 밤에 책 읽어주는 최윤우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지금 이맘때 읽어드리지 않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오웬 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작가인 오웬 리는 안타깝게도 48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300편이 넘는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주로 반전이 있는 짧은 단편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역시 그런 단편들 중에 한 작품이고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건데요. 저의 이 부족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1 87센트.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이 돈은 델라가 장을 볼 때마다 채소나 고기를 사면서 조금씩 깎아 모은 것이었다. 가게 주인들은 그녀를 인색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들 앞에서 낯을 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델라는 3번씩이나 그 돈을 세어보았다. 여러 번 세어보아도 분명 $1 87센트였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었다. 조그맣고 초라한 침대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델라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삶이란 눈물과 미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훌쩍거리며 우는 일이 더 많다는 말이 떠올랐다. 델라가 흐느끼고 있는 이 집은 일주일에 $8의 방세를 내는 가구가 딸린 방이다. 아주 형편없는 집은 아니더라도 불황자들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초라한 곳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한 번도 편지가 들어있었을 것 같지 않은 우편함과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초인종이 달려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엄 영이라고 씌어진 문패가 매달려 있었다. 이 딜링엄이란 이름도 집주인이 일주일에 $30씩 받을 만큼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가벼운 바람에 늠름하게 흔들렸었다. 수입이 일주일에 $20로 줄어들자 딜링엄이라는 글자는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글자 하나하나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임스 씨가 집에 돌아와 2층 새방으로 들어가면 짐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따뜻하게 안기는 아내 델라가 있었다. 이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다. 델라는 눈물을 닦고 양볼에 분을 발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잿빛 뒷마당에 잿빛 울타리 위를 걸어가는 잿빛 고양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사랑하는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라고는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었다. 몇 달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고작 그 정도였다. 일주일에 20달러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지출은 예산을 훨씬 넘었다. 그래 그런 법이다. 그녀한테 가장 소중한 짐의 선물을 살 돈이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라니. 짐에게 무언가 근사한 것을 선물할 계획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즐거워했던가. 무엇인가 훌륭하고 근사하면서 흔하지 않은 것. 짐에게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거울이 하나 있었다. 방세가 8달러짜리인 아파트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몹시 여위고 민첩한 사람이라야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을 만큼 세로로 길쭉했다. 몸이 홀쭉한 델라에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창문에서 몸을 휙 돌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핏기가 없어 창백하게 보였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델라는 재빨리 머리채를 풀어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엄 영부부에게는 서로 소중한 물건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짐이 일찍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긴 머리채였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창문 너머로 델라가 머리채를 늘어뜨려 말리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왕의 보석과 보물마저도 가치를 잃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만약 솔로몬 왕이 이 아파트의 지하실에 온갖 보물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짐이 자신의 앞을 지날 때마다 그 금시계를 보고 부러운 나머지 자신의 턱수염을 쥐어뜯고 싶었을 것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채가 황금폭포 물결이 빛나듯 어깨 아래로 드리워졌다. 그것은 무릎 아래까지 다 마치 긴 옷을 걸친 것처럼 보였다. 잠시 뒤에 델라는 신경질적으로 재빨리 머리채를 다시 감아 올렸다. 그녀는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서 있더니 이윽고 낡고 붉은 융단 위에 눈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녀가 낡은 갈색 외투를 입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뛰어나가는 델라의 두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층계를 내려가 큰 길로 나섰다. 델라는 마담 소프론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모발품 전문 상점 앞에 멈추어 섰다. 단숨에 그곳까지 달려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주인 여자는 몸집이 크고 살결이 흰데다가 쌀쌀맞아 보였다. 아무리 보아도 소프론이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혹시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모자 벗고 머리카락을 한번 보여줘봐요. 황금빛의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아래로 흘러내렸다. 20달러 드릴게요. 여주인은 능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걷어올리면서 말했다. 네, 좋아요. 어서 계산해 주세요. 델라는 조급하게 말했다. 그 뒤 2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단 듯 꿈결처럼 지나갔다. 델라는 짐에게 줄 선물을 찾아서 가게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짐에게 줄 선물을 찾아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것은 정말로 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느 가게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산뜻하면서 우아하게 디자인된 백금 시계줄이었다. 너저분한 장식이 달리지 않고 품질만으로 그 가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훌륭했다. 어떠한 것이든 좋은 물건끼리는 잘 어울리는 것이 당연했다. 델라는 그 시계줄을 보자마자 짐의 시계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분명 짐이 가져야 할 것이었다. 그 시계줄은 수수하면서 품위 있는 짐의 이미지와 잘 맞았다. 델라는 시계줄 값으로 21달러를 치르고 남은 87센트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짐의 시계에 이 시계줄을 단다면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시계는 훌륭했지만 소줄 대신 헌 가죽끈을 달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짐은 종종 남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델라는 들뜬 마음이 점차 가라앉았다. 이성과 분별력을 되찾게 된 것이다. 델라는 머리를 곱실거리게 만드는 인두를 달궜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볼품없이 되어버린 머리를 매만졌다. 이 일은 힘이 드는 엄청난 작업이다. 정말 굉장히 힘든 대작업인 것이다. 40분 정도 지나자 델라의 짧게 자른 머리는 뽀글뽀글 곱슬머리가 되었다. 학교 수업을 빼먹는 말썽꾸러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델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짐은 나를 보자마자 코니 아일랜드의 합창단원 같다고 하겠지? 하지만 하는 수 없잖아. 1달러 87센트로 뭘 살 수 있었겠어? 저녁이 되자 커피를 끓이고 스토브 위에 프라이팬을 얹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짐은 늦게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반으로 접어 손에 쥐고 문 가까이에 있는 탁자에 앉았다. 바로 그때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짐의 구둣발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델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곤 했다. 오 하느님, 짐이 제가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짐이 들어왔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매우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짐은 이제 겨우 22살이었지만 가엾게도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델라에게 멈춰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델라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지 노여움이나 놀라움도 아니며 비난과 공포도 아니었다. 그녀가 각오하고 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이상히 아릇한 얼굴빛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델라는 머뭇거리며 그에게 다가섰다. 짐,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주고 싶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까요. 괜찮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내 머리는 빨리 자라니까 어서 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 즐겁게 보내요.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얼마나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를 거예요. 뭐, 뭐라고?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지금은 아무리 애써 생각해봐도 그 명백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힘없는 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그래요.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그래도 전과 다름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머리카락은 짧아졌지만 나는 그대로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짐은 넋이 나간 듯 방안을 둘러보았다. 당신의 긴 머리카락이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지?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말했다. 그렇게 방안을 두리번거릴 필요 없어요. 델라는 다시 한번 말했다. 팔아버렸으니까요. 팔아서 다시 찾을 수 없는걸요. 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내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없어진걸요. 델라는 부드럽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짐, 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을까요? 그제야 짐은 문득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그는 델라를 힘껏 껴안았다. 일주일에 $8를 버는 것과 1년에 $1,000,000를 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학자나 현자에게 물어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왔지만 그 물건 가운데도 이 애매한 말의 해답은 없었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조그만 꾸러미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다. 델라, 오해하지 말아줘. 당신이 머리카락을 잘랐건 머리를 감지 않았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지만 저 꾸러미를 풀어보면 내가 왜 아까 그렇게 어리둥절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델라의 하얀 손가락이 재빨리 끈을 당겨 포장을 풀었다. 그리고 곧 델라에게 황홀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차 흐느껴 오는 소리로 바뀌었다. 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델라를 달랬다. 짐이 준비한 선물 꾸러미에는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델라가 오래전부터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에서 보고 갖고 싶어 했던 머리핀 한 쌍이었다. 그 핀은 가장자리의 보석을 받고 진짜 별갑으로 만든 것이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잘 어울리는 빛깔이었다. 그 핀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것을 자신이 갖는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었다. 그러던 물건이 지금은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핀으로 아름답게 꾸밀 머리카락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핀을 가슴에 품은 채 눈물이 글썽한 눈을 들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머리는 아주 빨리 자라요. 그리고 나서 델라는 털을 그슬린 새끼 고양이 마냥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 내 정신 좀 봐. 짐은 아직 자기의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바닥에 올려 떨리는 마음으로 짐에게 내밀었다. 은은한 빛깔의 금빛 시계줄은 그녀의 밝고 열렬한 마음의 빛을 받아 더욱 반짝이는 듯했다. 짐, 멋지지 않아요? 이걸 찾느라고 온 시내를 샅샅이 뒤졌어요. 앞으로는 하루에 100번도 더 시계가 보고 싶어질 거예요. 자, 시계를 줘봐요. 이 시계줄이 당신 시계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자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어 보였다.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잘 간직해 둡시다. 당장 쓰기에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걸. 당신에게 머리핀을 사주려고 내 시계를 팔았거든. 자, 이제 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렴. 모두들 알다시피 동방박사들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도 바로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 또한 틀림없이 값진 것이었으리라. 여기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값진 보물을 희생해버린 사우리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짐과 델라의 평범한 이야기를 서투르게나마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니,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들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란 점이다. 짐과 델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새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물론 어릴 적보다는 많이 무덤덤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성적이게 만들고 들뜨게 만드는 연말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기대와 설레임 같은 것도 있고요.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바삐 사느라 잊고 지냈던 보고 싶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새해에도 괜찮고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저는 밤밤책 최윤우였습니다. 남은 연말은 따뜻하게, 다가오는 새해는 희망차게